안녕하세요. 자동차 수다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박살이 나고 있을까? 1월에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죠. 2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노르웨이에서 2월 전기차 판매 순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가 테슬라입니다. 야, 그래도 판매량이 많이 빠지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 다른 브랜드와 쭉 같이 해서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특징은 테슬라는 건재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자동차들이 굉장히 무섭다. 세 번째는 일본 자동차들도 굉장히 영리하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 빠진 게 한 19% 빠졌습니다. 하지만 2위가 도요타 41%가 빠졌죠. 그 다음 폭스바겐 66% 빠졌고, 볼보가 40% 빠졌고, 얘들이 1위에서 4위입니다. 스코다가 6% 빠졌고, 그 다음 샤오팽이 10% 성장했습니다. 6위권 이내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게 중국의 샤오펑입니다. 뒤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7위가 현대차로서 43%가 빠졌고, 8위가 푸조 25% 빠졌습니다. 9위가 MG 11%가 성장했습니다. 10위가 포드 41%가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에서 2월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변화를 보시면 10위권 이내에 유일하게 성장 플러스인 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샤오펑과 MG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중국의 자동차입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테슬라 모델 Y, 모델 3, RWD 같은 기본 모델들을 저가형으로 내놓는 이유는 중국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중국 전기차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자동차들은 밀고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에서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긴장감 낮은 상태에서 그대로 쓸려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BMW 74% 마이너스입니다. 폴스타 마이너스 31, 그 다음 장안차가 13위입니다. 이건 0이죠. 즉 작년에 2월 이후에 노르웨이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위까지 봐도 유일하게 플러스 3개 기업은 중국차입니다. 벤츠가 14위 마이너스 78%, 그 다음 닛산이 마이너스 84%, BYD 마이너스 52%. 유일하게 BYD가 중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건 아무래도 BYD는 중국에서 중저가 자동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고급으로 느끼는 그런 자동차들은 샤오펑이나 그 외의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BYD보다는 조금 더 주더라도 중국의 자동차,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쪽에 소비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BYD가 조금 빨리 세계 시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른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보다 더 낮은 가격에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최저가까지 공략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 BYD는 다른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불리하다. 이건 우리가 공포죠. 왜? 지금 한국에는 BYD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지커, 샤오펑은 이미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고, 결국 노르웨이나 유럽의 상황으로 본다면 확실하게 소비자들이 더 양질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보면 그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1년에서 2년 뒤가 되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BYD가 있고, 그 다음에 지커, 그 다음 샤오펑을 비롯해서 중국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중저가대를 장악하고, 그 흐름에서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 다음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적극적인 할인을 통해서 밀어내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볼보도 대대적으로 그냥 가격을 인하해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나와서 지금 거의 20일 영업일이 안 되는 시점에 이미 1000대가 계약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흐름으로 빠르게 우리가 2년 3년 뒤에 전환되는 한국 시장을 보게 될 것이다. 아우디가 79% 마이너스, 그 다음 시트로잉이 125% 성장, 그 다음 지커가 역시나 19위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 성장입니다. 오펄이 43% 마이너스, 렉서스가 마이너스 50, 마츠다가 마이너스 69, 그 다음 르노가 22% 성장, 스즈키가 130% 성장, 포르쉐가 마이너스 56, 그 다음 기아가 마이너스 88, 그 다음 JAC가 131% 성장. 근데 그 밑에는 10위권 밖에서는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위권 이내의 특징을 봐야 되고, 자, 이제 차종, 모델별로 보면 이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망했다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2위와 배 차이를 넘습니다.
배가 가까운 순위죠. 그러니까 2위, 3위, 4위 여기에서부터는 뭐 690, 500, 490대 비슷하게 2월까지 누적으로 가는데 비해서 테슬라 모델 Y는 압도적으로 첫째입니다. 유일하게. 즉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과거보다 빠졌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좋은 중국 자동차가 계속 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테슬라의 위치는 크게 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자동차들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Y를 보면 지금 2월까지 기준으로 17%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게 2위, 3위에 바로 도요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도요타가 2위와 3위예요. 심지어 저게 전기차예요. 지금 이게 순위가. 폭스바겐보다도 위에 있고 그래서 포엑스, 그 다음 어반 크루저라고 해서 두 개가 2위, 3위에 있고 3위에 어반 크루저는 작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ID3가 지금 마이너스 43, 그 다음 볼보의 EX40이 74% 성장, 그 다음 스코다의 엘로크? 네, 저게 620% 성장, ID4가 마이너스 77, 그 다음 스코다의 또 뭐야 저거? 저 마이너스 47, 그 다음 샤오펑의 G9, 119% 성장, 장안 S05, 자, 이것도 작년에 출시를 했네요. 그 다음 ID7이 마이너스 78%, 그 다음 포드, 그 다음 샤오펑 H6이 마이너스 36%, iX1이 마이너스 50%.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모델 3도 마이너스 76%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세단은 죽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자동차가 SUV입니다. 그래서 SUV로 자동차 소비가 흐름으로 가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고, 그 다음 의외로 저 중국 자동차들은 아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중국 자동차와 합자 자동차일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도요타가 신뢰성은 굉장하구나. 중국과 합자를 해서 내놔도 저렇게 바로 소비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해버릴 정도로 유럽에서조차도 도요타에 대한 신뢰성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세단은 전기차에서도 확실하게 안 팔린다.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 상품성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유럽에서도 테슬라 모델 Y, RWD 기본 모델 저가 라인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에서는 한국은 유럽에서 꽤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자동차들이 시장을 많이 가져가고 결국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잘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얘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쇠퇴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상위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에요. 차가 크고 괜찮으면 뭐 제대로 받겠지만 그 외에는 가격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가격에 대응을 전혀 못했다. 테슬라는 대응을 했다. 도요타는 똑똑하게 중국 자동차들을 끌어들여서 합자를 하면서 빠르게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BYD의 월별 생산인데 원래는 연초가 부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 뒤에는 그대로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르는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아무리 연초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쭉 해서 보면 전년 대비로 증가거든요. 연말 대비로 부정적이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올해 1월, 2월은 분명히 작년 대비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생산량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3, 4월부터 봐야 되겠죠. 역시나 이게 25년을 넘어서는 정도로 굉장한 판매량, 생산 더하기 판매량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면 될 것이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조금 내려오는 침체되는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자동차들이 세계 시장으로 이제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예요. 자, BYD는 단순히 이제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뭐 리오토나 샤오미나 뭐 샤오펑이나 지커나 이런 브랜드들은 결국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할 때 중국 시장에서 소비 감소? 근데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중국에서 너무 싸우지 마. 자, 너무 치고받고 싸우면 너희들 벌칙을 줄 거야? 지금 이게 중국 정부의 가까운 시점에 내려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고예요. 즉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을 조금 정리할 테니까 너무 치고받고 가격으로 싸우지 말고 그 얘기는 뭘까요? 생산은 계속 유지하거나 늘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싸우지 마, 판매량 너무 많이 빼들어가는 노력을 치고받고 이 꼴 외국으로 나가라 라는 겁니다. 즉 아마 2026년이 중국의 전기차가 대대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오는 그 첫 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미 몇 해 이상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중국 안에서 소비는 충분하고 이제 세계 시장으로 밀고 나오는, 즉 너희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제대로 가격 받아 중국 안에서 치고받고 깎아먹는 싸움 해봤자 우리만 손해다 라는 게 중국 정부의 뜻이고 거기에 맞춰서 BYD를 비롯해서 지커나 샤오펑, 샤오미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쫙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올해부터 첫 해다.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세계 시장에 저 중국 자동차들의 서비스망, 판매망들이 쫙 자리 잡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중국에서는 좀 침체라도 세계 시장으로 중국의 전기차들이 밀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국에서도 BYD가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센터를 늘리거나 판매망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죠. 2010년은 당연히, 2026년은 작년보다 훨씬 성장하는 전략 그림을 내놨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그림을 내놨어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거의 지켜낼 것 같고, 테슬라를 제외한 글로벌의 일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국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북미권이나 그쪽 시장은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판매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 국내에서 테슬라나 BYD나 지커나 이런 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 결국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천천히 사도 돼요. 테슬라는 사도 돼요. 어차피 세계 최저가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 현대기아차는 저는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지금 절대 사지 마시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에요. 흐름으로 보면 지금 가격을 유지해서 판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볼보처럼. 대대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다 빼앗겨버리면 끝납니다. 소비자들 넘어가버리고 경험해버리면 이제 안 돌아와요. 그러면 나중에 뒤늦게 이제 가격 할인하고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현대기아차가. 하위 트림을 만든다든지 저가 트림을 만든다든지 재고를 적극적으로 할인해서 밀어낸다든지 하는 것이지만, 그건 소비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진짜 가격 인하, 볼보처럼 애초에 판매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고, 역시나 테슬라처럼 가격을 내리는, 그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강하게 꽝 충격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르노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국내에서 사도 된다. 하지만 그 외에 특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절대 사지 마시라. 시간이 지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이제 앞으로 1, 2년 사이에서 플레어스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들의 지원이 어느 정도일지를 몰라요. 우리가 CCNC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을까? 아니면 플레어스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산 전기차를 다 지원을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좀 다를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지금 굳이 플레어스가 아닌데 전기차 그걸 살 이유가 없겠죠. 결론은 유럽에서 테슬라는 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크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